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법규 강의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그 법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쉽죠. 효자, 감옥이죠. 비웃으세요. 그래도 나름대로 법규는 쉽습니다. 그리고 글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재밌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시면 법을 모르면 당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시면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의사들은요 법을 희한하게 알아요. 공부하나 봐 따로. 물론 우리랑 똑같이 배웁니다. 국시를 대비로 해서 똑같이 배우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또 법을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거를 알아요. 맨날 끝까지 남는 거는 우리 간호사들. 맨날 부딪히는 거야, 맨날. 그죠? 근데 그런 간호사들의 공통적인 말은 그냥, 해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착한 거예요. 너무 착하다 보니까 법을 몰라서 맨날 법에 걸려요. 악한 마음으로 했다면 괜찮은데 착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맨날 법에 걸려서 끝까지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거는 착하고 나쁘고의 성격이 아니라 알고 모르고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을 조금만 더 알면 그 다음에 법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나쁜 짓은 안 저지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거기 보시면 단원별 문제가 있고요. 제가 가로놓기는 이론했을 때 충분히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했고, 그래서 가로놓기는 다시 안 가져오고 단원별 문제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의료법, 그다음에 보건의료기본법 순서대로 한번 중요한 거 한번 훑어봤고요.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모의고사로 들어가서 제가 11개를 갖고 왔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비슷비슷한 것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11개 조금 무리인 것 같은데 좀 갖고 왔고요. 요거 갖고도 힘들다라고 하면 오늘 나눠드릴 유인물에도 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법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많이 풀어보고 문제를 통해서 아예 암기를 하도록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잔소리 그만두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별 문제. 당연히 맨 처음에 의료법부터 들어갈 거예요. 자, 의료법, 요번에 간호사의 업무가 되게 많이 바뀌어서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금방 눈에 보일 겁니다. 간호사의 임무로 옳은 것은 답은요? 1번이지 뭐. 그렇죠?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그 다음에 기획과 수행. 그러면 2번은 의료와 보건지도 누구 일이에요? 의사입니다. 의사. 자, 3번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가 아니라 뭘로 해야 우리 간호사 임무가 될까요? 예, 진료의 보조죠. 우리는 진료 못합니다.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가 우리 역할이에요. 그다음 네 번째, 자, 조산과 인부에 대한 보험과 양호지도 누구 일이에요? 조산사의 일이겠지. 자, 5번입니다. 치료, 치과 의료와 구강보건지도니까 당연히 치과 의사겠구나 라고 느끼시면 돼. 그래서 답은 변함없이 1번이고요. 자, 2번입니다. 조산에 관한 수습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월평균 분방 건수 몇 건? 100건입니다. 그러면 이때 수습생 정원수 몇 분의 몇? 10분의 1. 이때 수습생 정원수는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자, 세 번째입니다. 감염관리실, 우리 이거 배우셨던 기억 나시는데 감염관리실 몇 병상 이상? 200병상 이상의 병원 또는 종합병원에는 반드시 감염관리실을 2개끔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감염관리실의 업무, 이런 것들은 감으로 잡읍시다. 다육이도 그렇고. 자,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뭐 그럴 것 같아. 병원 감염관리 실적의 분석과 평가, 병원 감염의 발생 감시, 직원의 감염관리 교육. 느낌이 어때요? 다일 것 같지 않아요? 예, 답은 5번이에요. 5번. 그리고 이거 오늘 나눠드릴 유인물 보시면 거기에 써 있을 겁니다. 이게 의료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시행규칙에 감염관리실의 업무를 쭉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43조의 3항에 나와 있는 겁니다. 병원 감염의 발생 감시, 감염관리 실적의 분석과 평가, 직원의 감염교육, 이거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밖에 감염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감으로 잡으실 수밖에 없어. 일단 답은 5번 맞는 거고요. 다시 봅시다. 4번. 제가 예전에 의료법은 한 몇 문제 정도 나온다 그랬죠? 의료법 20문제 중에서 한 6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의료법은 다 맞아줘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었을 거예요.
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결격 사유. 당연히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면 결격 사유 아니죠. 그렇죠? 자, 마약 중독자. 결격 사유 맞네요. 답은 2번 같기도 하는데. 이제 3번.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어. 그럼 이걸 결격 사유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할까요? 예, 면허 취소죠. 면허 취소 대상자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면허증을 빌려줬어. 이것도 면허 취소겠죠. 자, 5번째입니다.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됐어. 당연히 금고 이상의 형이겠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됐어. 그럼 결격 사유가 안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자, 5번이요. 의료인이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 관련 기록, 열람, 사본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요거 그 유명한 홍길동 놀이네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홍길동 환자입니다. 환자의 차트를 볼 수 있는 사람. 자, 홍길동 당연히 본인 볼 수 있습니다. 홍길동의 배우자 볼 수 있어요. 네, 홍길동의 직계 존속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의 직계 존속 네,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볼 수 있고요. 홍길동의 직계 비속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직계 비속의 배우자, 직계 비속의 배우자, 며느리 볼 수 없어요.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러니하다. 장모님은 내 차트 볼 수 있지만 나는 장모님 차트 못 봅니다. 그쵸?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하여튼 배우자의 직계 비속은 못 봐요. 그러면 배우자의 직계 비속, 그러니까 홍길동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의 직계 비속은요? 배우자의 직계 비속 누군지 아시죠? 예, 이 사람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내 자식 아니잖아요. 그치? 내 자식 아니지? 못 보는 거지. 배우자의 직계 비속이잖아요. 배우자의 직계 비속이 누구였었어요? 내가 재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식을 데려온 거야. 내 자식 아니지? 그러니까 못 보는 겁니다. 당연히 배우자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도 못 보겠죠. 그치? 못 봅니다. 자, 그리고 형제 자매는요. 형제 자매 예전에 못 봤다가 올해부터 보게 됐다. 근데 단 조건이 있었었죠. 이런 게 다 없어야 돼. 이런 사람 다 없어야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건 조건 하에서 보는 거고요. 조건 하에서. 이거랑 헷갈리는 게 또 뭐였었어요? 이거랑 헷갈리는 게 피부양자잖아. 그쵸? 우리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기억하시나요?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요게 또 헷갈렸단 말이에요. 두 개가 비슷한데 하는 게 맞아 할게요. 자, 피부양자야. 이거는 차트 볼 수 있는 사람. 이거는 피부양자. 자, 홍길동 환자입니다. 본인이 당연히 본인은 피부양자 안 되는 거지. 당연히. 자, 홍길동의 직계 존속. 피부양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죠. 엄마, 아버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밑에 자식, 직계 비속. 될 수 있죠. 내 자식 피부양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홍길동은 지역가입자일까요? 직장가입자일까요? 여기서 일단 막간을 이용해서. 네? 직장가입자예요? 지역가입자예요? 둘 다 돼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돼요? 피부양자라는 말이 나오면 누구의 딸린 식구라 그랬죠? 직장가입자의 딸린 식구를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그럼 지역가입자는요? 세대주, 세대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여기서 홍길동은 직장가입자여야 돼. 직계비속 될 수 있고요.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될 수 있어요. 여기는 다 됩니다. 그치? 그리고 배우자 당연히 피부양자 됩니다. 자,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비속 됩니다.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됩니다. 다 됩니다. 당연히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형제 자매도 다 됩니다. 형제 자매 다 되는데 단 뭐만 안 돼?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결혼하면 그걸로 끝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다시 온 사람 돌싱도 안 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개를 비교하면 자, 차트 볼 수 있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 꽤나 많아. 근데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피부양자는 한 사람만 직장자이면 다 피부양자가 된다. 단 형제자매 배우자만 안 된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좀 기억하시고요.
자, 하여튼 이거는 차트 볼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1번. 자, 이 사람들 말고도 이런 회사가 볼 수도 있겠지. 자,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민간보험회사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민간보험회사. 네, 민간은 안 됩니다. 민간은 무조건 못 봐요. 그럼 뭐만 돼요? 자동차 보험회사는 괜찮습니다. 자동차 보험회사는 볼 수 있고요. 민간은 민간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요. 환자가 지정하는 지인 아니죠. 지인이라고 표현 안 하고 뭐라 그랬죠? 대리인이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요청하는 경우는 역시 대리인이라면 맞아. 근데 지인이라 해서 틀린 거예요. 지인. 자, 세 번째입니다.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증명서를 첨부해서 요청하는 경우 어때요? 환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니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서류까지 갖고 왔으니까 볼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며느리 못 본다 그랬습니다. 며느리는 직계 비속의 배우자인데 배우자를 못 본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다섯 번째, 환자의 형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첨부해서 요청하는 경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3번하고 5번이에요? 아니죠? 그치? 5번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여기서는 3번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3번이 없다면 5번도 맞다고 해주셔야 돼. 그치? 자, 그럼 6번이에요.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그건 기억하시나요? 내가 이제 의사한테 진료를 받았어요. 그럼 마지막 진료일부터 몇 시간 이내에 내가 죽었어. 그러면 다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단서를 끊어준다. 48시간. 네, 그건 기억하실 거고. 근데 이번에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나를 진료받던 의사가 없는 거야. 그러면 누가 하냐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해줍니다. 단 뭐를 보고요? 진료 기록부를 참조해서. 그렇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3번. 자, 7번입니다. 간호기록부 기재사항으로 옳은 거. 자, 간호기록부도 있고, 그 다음에 진료기록부도 있고. 그죠? 요 두 개를 좀 구분하자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자, 투약에 관한 거. 간호기록부 맞죠? 투약이면 진료기록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투약이라고 하면 진료기록부야. 근데 여기는 투약에 관한 사항이잖아. 약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간호기록부가 맞고요. 환자의 주된 증상, 진료기록부죠. 그 다음에 환자의 병력, 가족력, 모두 진료기록부. 그 다음에 치료 방법, 당연히 진료기록부. 질병의 경과, 예후에 관한 사항, 진료기록부. 답은 1번이 맞습니다. 자, 8번이에요. 의료인의 실태 취업 상황. 자, 우리 취업 상황 신고하죠? 몇 년 한 번씩. 3년이 되는 때 몇 월 며칠까지. 그해 12월 31일까지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이죠. 3년에 한 번씩 그해 12월 31일까지 신고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년에 면허증 따고 그로부터 3년 뒤에 이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답은 2번이에요. 그러면 1번은 당연히 틀렸을 거고 3번도 아니고 4번 이것도 아니고 그쵸? 다 아니네. 답은 2번이네요. 자, 9번입니다. 의료기관 개설할 때 이것도 우리 배우셨을 것 같은데 자, 내가 의원을 개설할 거예요. 의원. 또 병원을 개설할 겁니다. 병원. 그치? 자, 의원을 개설할 겁니다. 누구한테 신고?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 그럼 병원은요? 시도지사의 허가. 근데 내가 이전할 거, 이사 갈 겁니다. 이사. 어떻게 하죠? 똑같죠? 시군구청장에 신고, 시도지사의 허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제 폐업을 할 거예요. 폐업. 폐업하면 어떻게 할까요? 두 개 다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죠. 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자, 혹시 병원이면 몇 병상 이상? 몇 병상 이상? 30병상 이상. 그치? 그럼 종합병원은요?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 이런 것도 전부 다 상식일 겁니다. 또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조산원은요? 조산원 어디에 속해요? 이 중에서. 조산원은 여기 위에 아래. 조산원.
위쪽입니다. 조산원을 개설할 때도 시흥구청장에 신고, 그 다음에 이전할 때도 시흥구청장에 신고, 폐업할 때도 시흥구청장에 신고. 그러니까 조산원 위쪽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럼 볼게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 옳은 절차. 한의원, 시군구청장에 신고죠. 그래서 1번 틀렸고, 종합병원은 시도지사의 허가. 맞습니다. 요양병원은 시도지사의 허가지. 병원 역시 시도지사의 허가. 치과병원 역시 시도지사의 허가.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0번이에요. 의료기관 인증 기억하시나요? 의료기관 인증 무슨 급 이상에서 의료기관 인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병원급 의료기관. 그러니까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가 아니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의료기관 인증 신청을 누구한테 할까요? 내가 의료기관 인증을 하고 싶어. 누구한테 신청할까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이 와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할 거예요. 조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그랬더라? 조사 결과가 하나가 인증,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조건부 인증,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불인증이라고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인증 유효기간 몇 년? 4년. 조건부 인증 유효기간 1년. 그럼 꼭 물어봐. 불인증 유효기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건 없습니다. 제발. 그래서 인증 아니면 조건부 인증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도대체 뭐를 평가하느냐? 그 평가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부 고객 만족도. 아닐 것 같은 느낌 드셔야 돼? 안 드셔야 돼? 응? 환자의 만족도겠지. 내부 고객은 아니죠. 그럼 여러분 꼭 그럴 거야. 환자가 우리 병원 안에 입원했으니까 입원 환자 아닌가요? 그러지 마시고. 이때 내부 고객은 우리 관리에서 배우셨죠? 내부 고객하면 직원을 얘기하는 거죠. 직원. 그래서 이거는 아니에요. 환자의 만족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이것 때문에 병원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QI가 있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맞을 것 같고요. 자, 의료기관의 부대 사업 규모, 외국인 환자 유치율 이런 건 없다 그랬습니다. 답은 2번. 자, 그 다음이 6번이에요. 11번. 자, 의료인증과 관련된 사항으로 옳은 것은이야. 자, 인증의 유효기간 4년. 자, 조건부 유효기간은 1년. 예, 답은 2번 같은데. 자,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 인증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 인증을 할 수 있다. 자, 인증의 등급은 인증, 조건부 또 하나, 불인증으로 구분한다. 자, 그리고 5번. 의료기관 인증위원회 위원장은 장관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네, 차관이에요. 그러니까 의료기관 인증위원회 위원장은 차관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일단 여기서는 정답이 2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5번은 모르셔도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 하여튼 답은 2번. 자, 보수교육 유예자가 있고 또 한 사람 누가 있는지 아세요? 유예자가 있고 또 한 사람은 면제자가 있습니다. 면제자. 그러면 누가 유예자이고 누가 면제자인지 이거 좀 구분하시라 그랬는데. 유예자는 연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면제자는 아예 보수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 자, 여러분 신규 면허 취득자 뭐야? 신규 면허 취득자 유예자예요? 면제자예요? 내년에. 응? 여러분들 내년에 신규 면허 취득을 했어. 그러면 면제자예요? 유예자예요? 보수교육. 아, 보수교육 받아요? 여러분들? 안 받죠? 뭐예요? 여러분들은? 면제자죠. 그래서 신규 면허 취득자는 면제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학원 학생은요? 대학원 학생. 네, 면제자입니다. 대학생이 아니라 대학원 학생이에요. 면제자예요. 자, 그러면 레전트는요? 레전트. 면제자. 전공의라고 하면 전문이 아니에요. 전공의 면제자. 그럼 도대체 유예자는 누구세요? 유예자는. 네? 지금 현재 몇 개월 동안 환자 업무를 하지 못한 사람. 예, 6개월. 6개월 이상 현재 환자 업무,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을 유예자라고 하고요. 웬만하면 전부 다 면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봤더니 신규 면허 취득자, 면제자, 그리고 대학원 학생, 면제자, 전공의 면제자, 그리고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유예자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없다고 인정한 자. 당연히 면제자입니다. 그 유해자는 뭐라고 써있냐면, 자, 거기다 아예 쓰세요. 유해자는 이렇게 써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는 유해자예요. 근데 유해자는 두 사람이에요. 아까 이제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그 다음에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 근데 면제자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말에 이렇게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를 정확히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답은 4번입니다. 자, 신의료기술 평가 누가 해요? 응? 신의료기술 평가 누가 해요? 누가? 아, 신평 원장이 해요? 아니, 누가 하냐니까. 신의료기술 평가 누가 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죠. 뭐에 대해서 평가할까요? 신의료기술을 하나 개발했어. 그럼 이거에 두 가지에서 조사를 하는데, 두 가지. 뭘까요? 안전성 또 하나, 유효성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 안전에 효과가 있어 라고 하면 그 결과를 누구한테 통보할까요? 예, 신평원 원장에게 통보를 하죠. 왜? 숙가 매기려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의료기술을 하면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런데 누구에게 알리는지 이것도 궁금해 할까봐 문제를 냈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4번. 여기가 이제 의료법에 대해서 다 한 거고요. 이제 검역감염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검역법 하면은 검역감염 대상 질환이 있죠. 검역감염병 질환. 뭘까 있을까요? 모두 몇 개냐면, 모두 몇 개였었어요? 6개인가 7개 됐었을 텐데. 맞지? 근데 그거 우리 감시기간도 외우라고 얘기했었죠. 감시기간. 일단, 뭐, 콜레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항열. 또, 패스트. 아, 이것도 아직 안 외웠어요? 어떻게 외우지? 언제 외우지? 큰일 났네. 그 다음에,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뭐예요? 일명 사스. 그 다음에 사스랑 똑같은 거, 비슷한 거,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종 인플루엔자. 큰일 났다. 도대체 뭘 해? 아, 공부 하나도 안 해서 방학 딱 끝나고, 아니, 우리 이론 딱 끝나고 그냥 놀았어요? 큰일 났네. 아, 아니, 성인만 했나? 응? 큰일 났네. 신종 인플루엔자고 또 뭐 있어요? 응? 조루 인플루엔자. 모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잖아요. 이게 검역감염병입니다. 근데 이거 감시 시간도 있다 그랬죠? 물론 환자는 격리한다 그랬어. 그리고 의심자는 뭐 한다 그랬어요? 감시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감시 기간은 외워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콜레라는 5일, 항열 패스트는 6일, 그 다음에 10일, 예? 중증 호흡기 증후군 맞아요? 어? 이거 맞아? 10일? 또 두류 인플루엔자. 메르스하고 신종 인플루엔자는 맞아? 이거는 최대 잠복기까지. 맞아요? 여러분이나 나나 큰일 났다. 이거 외우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외우셔야 돼. 5콜. 5콜이야, 5콜. 6폐황. 6황폐로 하든지. 하여튼 14조. 사스거든요. 14조. 그러니까 사스야. 4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최대 잠복기. 다시 외우셔야 돼. 5콜. 네, 6황폐. 그 다음에 14조. 4는 사스, 조류 인플루엔자. 그죠? 나머지는 최대 잠복기. 이렇게 해서 외우셔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자주 나오는 편의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14조, 나머지 2개 최대 잠복기. 여기서 외우시면 되고요. 일단 14번의 문제는 아주 쉽게 나왔네. 검역 대상 감염병으로 오른 거 답은 2번이죠. 그죠? 중동 호흡기 증후군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르스를 얘기하는 거죠. 자, 15번입니다. 자, 이거 있었죠? 일단 이 검역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단 우리나라에서 나가든 들어오든 무조건 검역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습니다. 생략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그 병이 하나도 안 돌아. 굳이 나갈 때 조사할 필요 있어 없어? 예, 없죠. 이때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치? 자, 그런데 그치? 일단 나갈 때.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었었죠. 이게 외국에서 왔는데 우리나라에 물만 먹으러 왔대. 또는 우리나라에 그냥 휘발유 넣으러 왔대.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죠. 단 그곳에서 사람이 내리면 안 된다. 사람이 내리면 다 조사를 하고. 예, 그건 좀 아실 겁니다. 자, 볼게요. 검역이 필요한 운송수단들이다. 다만 반드시 검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경우에 따라서 검역감이 발생할 우려가 없으면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뭐예요?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이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생략 가능하고요. 1번은 당연히 해야 되고 3번, 4번, 5번도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답은 2번. 자, 16번이에요. 자, 원래 검역 시각. 비행기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비행기 들어오는 순간 무조건 합니다. 나갈 때도 나갈 때 미리 조사를 합니다. 밤에 들어오든 새벽에 들어오든 무조건 하는 게 비행기. 그런데 비해서 선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그래서 답은 5번이고 만약에 해가 진 다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다음 주까지, 다음 날까지 기다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아시고요. 여기서는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래서 검역법에 대해서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선박이 이제 만약에 내가 들어왔어. 그럼 먼 바다에서 기다린다 그랬죠? 먼 바다에서 무슨 색 길을 내걸고 기다리고 있다. 황색 길, 노란색 길을 갈고 기다리고 있다. 자, 17번입니다. 이제 에이즈 쪽으로 갈게요. 자, 에이즈 쪽에서는 구분하실 게 이거죠. 에이즈 환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HIV 바이러스 감염인이 있죠. 이 두 사람 다르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대통령이 정한 특유의 임상 증상이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할까요? 환자라고 하는 거죠. 환자. 대통령이 얘기한 어떤 특이한 임상 증상이 있어. 그때부터는 환자. 나머지는 HIV 바이러스 감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십시다. 17번 감염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자, 감염인 답은 뭘까요? 네, HIV 바이러스 감염인이죠. 이게 뭐냐면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맞고요. 그 5번은 뭐예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 특유의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 이 사람은 뭐라고 해요? 에이즈 환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여튼 답은 4번입니다. 자, 18번이에요. 자, 외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기 체류자 며칠일까요? 네, 91일 이상 오는 사람 중에서 자, 수입을 목적으로 해야 돼. 수입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검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검사를 안 받아도 될까요? 1개월 전에 음성 확인서를 찍은 거. 그러니까 1개월 전에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돼. 근데 이걸 제출하지 못했어. 그럼 몇 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을까요? 우리나라에 와서. 72시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1번 같지요. 대통령이 정한 장기 체류자란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수입을 목적으로 한 연예인, 운동경기, 뭐 기타 흥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얘기한다. 네, 맞아요. 답은 1번. 자, 19번이에요. 자, 후천성 면역결핍증 진단했어. 그럼 당연히 신고합니다. 그리고 또 사망했을 때도 신고해요. 그러니까 결국 신고하는 건 두 가지야. 사망했거나 진단했거나. 누구한테 신고하냐면 누구한테 해요? 보건소장에게 하겠죠? 그럼 보건소장은 이 사실을 시군구청장에게 알릴 거고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알릴 거고 시도지사는 장관에게 알릴 거고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환자가 사망했다는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이 사실을 누구에게 할까요? 예, B구에 소재하는 거니까 B구청장에게 하겠구나. 답은 4번이겠죠. 그럼 B구청장은 누구에게 할까요? A시장에게 하겠구나 라고 하시면 돼. 그치? 답은 4번이고요. 자, 20번입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검진 대상. 자, 검진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염인의 배우자. 당연히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답이 1번부터인가? 옆집 아니고요. 지인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그러면 이런 사람은요. 감염인의 성접촉자. 네, 맞죠? 그럼 감염인의 동거인. 동거인 안 해요. 왜? 무슨 여러분 동거인 하니까 뭘 생각하시는 건데? 동거인 같이 살고 있는 사람 동거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또 다 이상한 거 생각하시지? 그 동거인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살고 있는 사람 동거인이요.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검사하면 안 돼. 반드시 성적으로 접촉을 해야지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거인은 안 해도 돼요. 검사 안 해도 돼. 그럼 누굴 해야 되느냐? 감염인의 배우자, 성접촉자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답은 1번인 거고요. 자, 21번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지역보건법으로 들어가지요. 자, 지역보건의료계획서 굉장히 유명한 계획서. 뭐 때문에 유명하냐면 하의 상달식의 계획서 때문에 유명하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것도 혹시라도 볼게요. 자, 계획서 언젠가 한번 반복해야 되니까 지금 할게요. 자, 지역보건의료계획서 밑에서부터 짜서 들어간다. 자, 제일 밑에 누구냐면 시군구청장. 자, 시군구청장이 시군구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군구에 계획서를 짜요. 자, 그리고 요거를 위로 올립니다. 위가 누구냐면 시도지사죠. 그치? 그리고 시도지사한테는 제출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보고하냐면 시군구에 의회가 있거든요. 의회에는 보고를 해요. 자, 그러면 시도지사는 이렇게 각 시군구에서 온 그 계획서를 전부 묶어서 또 시도의 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요. 그래서 시도 계획을 짭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그 위로 올리죠. 이가 누구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장관에겐 제출하고 그리고 시도에도 의회가 있을 거야. 의회에는 보고를 한다. 그래서 밑에 뜻이 위로 올라간다. 하의 상달식의 계획서고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짠다 그랬더라? 4년에 한 번씩 짭니다. 물론 실행계획은 매년 짤 겁니다. 실행계획은 매년. 자, 계획서가 2개 남았다 그랬죠? 시군구 계획서, 시도 계획서. 그리고 그러니까 내용은 시군구의 내용, 시도 내용. 또 하나 공통 내용이 있다. 공통 내용은 엄청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라 라고도 표현했었을 겁니다. 하여튼 요거 이게 지역보건법에 나와 있는 계획서예요. 이것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자, 몇 년에 한 번씩 수립하냐면 4년에 한 번씩. 답은 3번이고요. 밑에 22번이 똑같은 문제가 또 있네. 이것도 4년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답은 4번. 22번도 4번, 21번도 3번.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24번입니다. 23번이네. 자,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장을 배치하려면, 자, 보건소장 누가 될 수 있어요? 보건소장. 의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치과의사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한의사도 안 됩니다. 그냥 의사예요. 그런데 의사가 아무도 안 하려고 해. 그럴 때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보건식품위생의 의무, 양무. 간호사도 된다, 할 수 있다 그랬죠? 간호직 공무원도. 그러면 이런 분들은 임용되기 전에 몇 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돼? 그 보건소에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어요. 의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의사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간호직 공무원 또는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을 하려고 해. 그러면 그 보건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답은 3번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24번입니다. 자, 시군구청장이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지역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시군구청장이 사비를 틀어서 보건소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보건소 하나 더 필요합니다. 라고 누구한테 얘기하면 시도지사한테 얘기를 하겠죠. 그럼 시도지사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릴까요? 누구에게? 보건소 하나 더 필요합니다. 라고 누구한테 알리냐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알리지. 그럼 행정안전부 장관은 누구에게 이불 속에서 상의할까요? 보건복지부 장관과 상의하겠지. 애들이 집 하나 더 사달라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행정안전부로 다 바뀌긴 했어. 일단 여기서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답이 1번이죠. 요거
3번이라고 하면 틀린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거야.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한다라고 하면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그래서 주가 행정안전부 장관이야.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하는 거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상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5번입니다. 자, 보건소의 업무. 시험 문제 제법 굉장히 많이 나오는 보건소의 업무. 이런 거는 외웠으면 좋겠는데 외우기 힘들면 감으로라도 잡을게요. 자, 후천서 면역협정 음성 확인서 발급 보건소가 감이지 이건 아니죠. 자, 지역보건의료 정책의 기획, 조사, 연구, 평가. 아, 정책까지도 기획하나요? 네, 이거 요번에 바뀌었다 그랬죠? 요번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암 환자 등록 이런 거 못합니다. 공중위생 요거 하지요. 그런데 무슨 위생은 안 해요? 환경위생은 안 해요. 환경위생은 안 해요. 자, 예방접종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진 않아요. 여기서 잠깐. 예방접종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람 3사람 있다 했는데. 기억하세요? 일단, 보건복지부 장관. 또, 시군구청장. 또 한 사람은 예방접종을 한 자. 3사람이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제, 보건소가 하는 일은 아니에요. 답은 2번이고요. 자, 26번입니다. 마약류. 우리나라 마약류 3개인데 기억하시나요? 마약, 또 하나 향전성 의약품, 또 하나 대마. 그러니까 답은 2번이겠죠. 2번. 자, 한해 마약은 마약이다 아니다? 마약 아니다. 그러면 대마초의 줄기, 종자 이런 것도 당연히 아니다. 그치? 그리고 코카인 성분이 제거된 코카엽이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답은 2번일 겁니다. 자, 마약류 관리자 시험 문제 계속 매번 나오는 사람 누구예요? 마약류 관리자. 약사라 그랬죠. 약사는 약사인데 어디에 종사하는 약사?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 아, 약국을 갖고 있는 약사가 아니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인데 이때 어떤 의료기관일까요? 누가 4명 이상 있는, 응? 누가 4명 이상 있는 의료기관에 있는 약사. 누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4명 이상 있는 의료기관에 마약류 관리자를 두게끔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은 하시나요? 여러분 얼굴을 제가 다 일일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 보는 것 같아. 분명히 몇 달 전까지는 제가 얘기하면 대답을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랬는데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갖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나. 얼굴만 제가 알고 있는 분이지 머릿속은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아니야. 큰일 났습니다. 자, 마약류 관리자. 마약에 관한 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마약류 관리자 시험 문제 제법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분은 약사예요. 약사는 약사인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예요. 그런데 어떤 의료기관이냐면 4명 이상 마약류 취급 마약류 의료업자 4명의 마약류 의료업자가 종사하는 의료기관. 그럼 마약류 의료업자 종류 좀 얘기해 주실래요? 누군지? 의사, 또 치과 의사, 또 한의사, 또 한 사람 더 대주세요. 수의사까지. 이런 사람을 마약류 의료업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4명 있는 의료기관에 반드시 마약류 관리자를 두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거기 28번에 있죠? 4명 이상의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의료기관에 누구를 둬야 돼? 마약류 관리자를 둬야 된다지. 답은 1번이죠. 자, 29번이에요. 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누구의 승인을 얻으면 합법이 됩니다. 누구의 승인? 예,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마약에 대해서는 항상 식약처장.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으면 합법이 될 수 있다. 자, 30번이에요. 우리 마약에 대해서는 제가 3가지 마약을 알려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하나가 사고마약, 또 하나가 부정마약, 또 하나가 몰수마약. 3개 알려드렸는데 이 중에서 시험 문제는 사고마약이 엄청 많이 나온다 라고 표현을 썼을 거예요. 사고마약은 도난 당한 거,
그렇지? 물난리가 났는데 거기서 없어진 거. 이런 것들을 전부 사고마약이라고 하고, 유효기간이 지나가도 사고마약이다 라고 표현했고요. 부정마약은 불법인 마약을 얘기하겠죠. 불법마약. 그리고 몰수마약은 제가 그랬잖아요. 드라마에서 그 부산에서 막 그 야밤에 약을 막 서로 주고받을 때 갑자기 라이트가 켜지면서 너희들은 포위대 없다 이러면서 뺏은 마약. 이거 몰수마약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몰수마약은 누구한테 인계한다 그랬더라?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인계를 하는 거죠. 그럼 시도지사가 이거를 어떻게 해요? 폐기 처분해야 되겠죠? 폐기 처분. 자, 폐기 처분 방법 있었었는데. 자, 땅 몇 미터 이하? 1m 이하. 아, 그거 기억하시네. 1m 이상의 땅에 매몰하거나 또는 태울 수 있으면 태우거나, 그렇죠? 또는 이도저도 안 되면 산화, 환원 등의 방법으로 마약이 아닌 걸로 바꾸든다. 하여튼 이렇게 폐기 처분한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지금 무슨 마약이 돼서 나왔냐면 사고마약. 되게 중요하다는 사고마약이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고마약이 아닌 것은야. 재해로 인한 상실, 사고마약 맞아요. 분실된 마약, 변질된 마약, 도난당한 마약 전부 다 맞아요. 그런데 법령에 위반된 마약을 뭐라고 할까요? 예? 부정마약이라고 하는 거죠. 부정마약.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자, 마약류 저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마약의 종류 다시 읽어보실래요? 마약의 종류 뭐가 있을까요? 마약의 종류. 제가 졸린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대답 계속. 마약의 종류. 마약. 또 향정신성 의약품. 또 대마. 3개 있었습니다. 이거를 또 항이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 항 아니야. 향이야, 향. 그치? 항은 좋은 겁니다. 하여튼 향정신성 의약품. 자, 마약은 저장할 때 이중 잠금 장치야. 이중 잠금 장치에 무슨 근거? 무슨 근거? 철제 근거야, 목재 근거야? 철제 근거. 그렇죠? 철제 근거에 돼 있다. 자, 향정성 의약품은 근무 중에 조제대 위에 비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조제대 위에 비치가 가능한 거가 향정성 의약품. 그렇죠? 그 다음에 대마초는 대마도 역시 사람이 없는 곳에다 보관하는 건 보관하는 건데 반입 반출을 제외한, 그러니까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반입 반출을 제외하고는 사람이 없는 곳에 보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은 일반 의약품과 같이 보관해도 된다. 아니다. 일반 의약품과는 다르게 해야 된다. 다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마약 관리자인데 마약을 우리 집에 살짝 가져갔어.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네, 불법입니다. 항상 사무소 안에 있어야 된다. 그치? 또 하나. 아까 철제 근거에 둔다 그랬죠? 이 철제 근거를 이동 가능하게 둬야 된다. 아니면 이동 불가능하게 둬야 된다. 이동 불가능하게 둬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얘기를 했고요. 볼게요. 마약류 저장에 관한 내용 옳은 것은, 자, 마약류 저장은 대통령령.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령인지 총리령인지 이건 잘 모르겠고 1번은 일단 모릅니다. 자, 2번 다른 의약품과 구별해서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이건 맞지요? 그렇지? 그럼 2번인가? 일단 3번 향정성 의약품은 업무시간 중에 조제돼 비치할 수 있다. 제가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4번 마약류 취급자의 업소와는 별개의 장소에 따로 분리해서 보관한다. 업소에 보관해야 되겠죠. 업소와는 다른 데 놔두면 큰일 나는 거지. 자,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곳에 언제든지 이동할 수 없게 설치한다, 이제. 결국, 자, 다른 거는 다 들고 2번 확실히 맞아. 2번 확실히 맞고요. 그게 답은 2번입니다. 그럼 1번은 대통령령이 아니고 뭔데요? 총리령이에요, 총리령. 마약류 저장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답은 2번. 자, 32번 마약류 중독자 강제로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강제 아닙니다. 치료받게 할 수 있다지 강제는 아니에요. 그럼 치료받으려고 할 때 판별 검사는 몇 개월? 판별 검사는 몇 개월? 1개월. 그런데 치료는 12개월. 옆에서 사람 졸고 있으면 깨웁시다. 그렇죠? 옆에 자기하고 나 혼자만 합격해야 돼. 이러면 절대로 안 돼. 얼른 깨워주세요. 깨워주시고, 아니, 첫날부터 이러시면 어떡해요, 진짜. 아, 시험이 1년 남았나? 아니잖아, 지금 2개월도 안 남았는데.
공부 다 해서 머리가 무거워요? 아니잖아요. 얼른 일어나시고요. 졸리시면 진짜 뒤에 일어나라니까요. 저 카메라 안 보는데 저 뒤에서 좀 하시라니까요. 자, 일단 답은 32번의 답은 1번이에요. 그리고 12개월 이내 요건 치료보호 기간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은 치료보호 기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번은 판별 검사 기간. 그럼 이런 분들한테 약을 투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약 투약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기본으로. 금단 증상 일어나도 할 수 없죠. 근데 누가 허가를 받으면 약을 줄 수 있어. 누가? 치료보호기관에서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마약을 투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누가 허가를 받으면 투약할 수 있느냐 이게 나왔거든요. 치료보호기관 1번 의사, 2번 약사, 3번 치료보호기관. 그럼 답은 치료보호기관이에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의사 답을 쓰면 다 틀리는 거죠.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마약을 투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답은 일단 1번이고요. 33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마약에 대해서는 끝났고 33번부터는 뭘로 들어가냐면 이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자,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해온 A씨는 자활센터를 통해서 직업훈련 교육을 받은 후 4월 30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다니게 됐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됐겠죠. 직장가입자는 매월 며칠부터 될까요? 그날부터 되겠지 뭐. 4월 30일부터 된다. 근데 이거 신고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신고하는 기간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내가 직장가입자라면 자 오늘부터 직장을 다니게 됐어요. 오늘부터 1월 1일부터 그러면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를 신고해야 되겠죠. 이 신고하는 기간이 모두 14일이라고 했어요. 14일 이내만 신고하면 이때부터 혜택을 받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직장가입자가 자기만 혜택 받는 거 아니잖아.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를 또 신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피부양자를 신고하는 기간이 며칠이었냐면 90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90일 이내만 신고하면 이때부터 혜택을 받게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가르쳐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군대를 들어간 거야. 군대. 그러면 여기 건강보험은 일단 끝이 난 거죠. 그러면 이제 군인으로서의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겠잖아요. 그럼 국방부 장관이 신고를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이 사람 내 밑에 군인으로 들어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건강보험은 해주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국방부 장관이 신고하는 기간이 30일 이내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또 만약에 제대를 했어. 제대를 할 때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합니다. 제대를 했다고. 그래서 신고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겠죠. 또 하나, 이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그럼 교도소에 들어가는 순간 건강보험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신고를 할까요? 이거는 네? 네, 교도소장이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이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혜택 주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30일에 신고하고 이분이 실컷 살다가 재소 시간이 끝났어. 그래서 나갔어. 그럼 나갈 때도 역시 30일에 신고를 합니다. 나갔습니다. 라고 신고를 해요. 그래서 30일짜리가 있고 14일짜리가 있고 90일짜리가 있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 다시 한번 14일자는 누가 누구를 신고하는 기간? 예,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를 신고하는 기간. 자, 그런데 비해서 90일은 직장가입자가 누구를 신고하는 기간? 피부양자를 신고하는 기간. 그렇죠? 그런데 비해서 30일은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신고하는 기간. 시험 문제는 요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30일. 이것도 나오고, 나머지는 보기 중에 슬쩍 나옵니다. 보기 중에 뭐 3번에, 뭐 4번에 이런 식으로 틀린 내용, 맞는 내용,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일단 33번은 직장가입자가 되는 시기니까 그날부터 하게 됩니다. 답은 1번이고요. 1번. 그러면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요? 자격 취득이고 자격 상실이요. 그러니까 내가 피부양자야. 그럼 자격 취득 태어났다면 언제부터? 태어났다면
그 날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격 상실은요? 자격 상실이면 사망했다면 그날 그 다음날 그날부터 그 다음날부터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 국적을 잃었어. 그럼 국적을 잃은 날에 다음날이지. 그렇지?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 그날인지 그 다음날인지 이거 좀 신경 쓰시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4번이에요. 34번. 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후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보험자에게 신고해야 되는 시기. 자, 이 사람이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인데 지역가입자 세대주. 그럼 이걸 뭐랑 또 우리 힌트를 얻을까? 아까 사용자라고 힌트를 얻어도 되겠죠. 그럼 며칠이 낼까? 14일이 되겠네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조금만 쉬셨다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